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김문기, 어, 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죠. 앞에 누구였습니까? 유한기였습니까? 그 사람도 이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이게, 솔직히 이거를 제대로 된 기자고, 제대로 된 언론이면, 의문을 품어야 되잖아요, 의문을.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 요 대장동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저나 아니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지금의 이재명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일만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오히려 막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점에 만약에 죽는다면 조금만 객관적인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중요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긴 사람이면 죽을 수도 있겠죠. 죄책감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죽은 2명은 이 대장동을 설계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뇌물을 받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게 뭡니까 누가 설계라도 한 듯이 죽어요. 그 이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노회찬도 마찬가지고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2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전부 자살이라고 했지만 물론 제가 보기에 이전까지는 아마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예를 들면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로 밀었다거나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믿어요. 왜냐면 노무현 정도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이면 당연하게도 주변에서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이명박이가 죽였다고 말만 저희 빨갱이들 말하는데 이명박이가 아무리 돈에 미치고 환장한 놈이라도 그 정도까지 멍청한 놈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강금원으로부터 자기 마누라가 뇌물 받은 거는 다 튀어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문재인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하면서 노무현이 저는 잘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이다.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겠죠. 저는 그런 형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회찬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듣기에 박원순이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당연히
다 외면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기댈 곳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건은 솔직히 저도 물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정도의 압박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번 두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자가 기사를 쓰고 심층 취재, 뭐, 또 기획 취재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앞장서는 게 조정동 아닙니까? 종편이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한국예를 출장했다 사진 공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공개를 해도 이게 이슈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윤석열 선대위 내에 윤석열 빼놓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간첩 새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새끼들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것만 계속 떠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잠깐 막 한 토막 정도 보도해주고 그걸로 끝.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가 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언론이고 민주당이고 다 경고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년 3월 9일은 행복한 3월 9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한 기분으로 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판단하는 마지노선은 다음 주까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올해가 가기 전까지 그 정도의 특단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이준석한테 무릎 꿇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돌아서던 사람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온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하고, 뭐, 다 대표는 조금 더 앞서긴 했지만, 초기에 윤석열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강력했던 조정동이 그렇게, 또 민주당이 그렇게 공작질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갔던 이유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바로 조국 수사하면서 미운 돌박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한 2, 3개월을 거의 식물총장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다대표 형님은 한 번씩 통화하면서 도대체 윤석열이가 뭐 할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했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씨발 뭐 맨날 문재인이하고 딜 치나 저녁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마어마한 생각을 다 했는데 대검찰청 청문회 하던 작년 10월 22일 단 하루 만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때의 윤석열의 모습이거든요. 그때의 그 절대적인 열세였던 상황을 그 누구도 대적할 힘을 못 내던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권 같은 권력을 쥔 자리에 있으면서 1년을 넘게 와신 상담, 쓸개를 씹으면서 칼을 갈아왔다는 걸 느끼면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윤석열이 인기가 그렇게 폭발했던 이유는
그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단 몇 시간 만에 판을 흔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경선 때까지는, 이준석이한테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한테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작년 청문회 때 그런 과감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앞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 마지막 기회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뭔가 특단의 어떤 그 윤석열의 모습, 그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의 그 단 한 방에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빠져나간 초기 지지자들, 그 청문회 때 그 강단 있는 모습을 반해서 뭔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그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기는 성남시장이었죠. 그 성남시장 이명박 때 시작해서 박근혜 때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수파가 집권하던 그 시기에 이재명이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했다고요. 도대체 이명박이하고 박근혜는 뭐 했던 겁니까, 그 당시에? 그래, 박근혜는 당연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거였어요. 이명박이는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 게 마땅한 거고. 만약에 이 나라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들끝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면, 훨씬 전에, 최소한, 시장선에서 이재명은 걸러졌어야 돼요. 시장선에서. 그게 되는 나라여야만, 이재명 정도의 인물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재명 같은 인물만큼은 어떻게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여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 이런 이재명 같은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악한 놈을 걸러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은 지금 여기 대통령 특미까지 왔어요. 특미까지. 언론의 이권 카르텔에 상당한 지원까지 받으면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보시듯이 이런 사진이 나오고 하고 하루가 다르게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하는 걸 이런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중도층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똑같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왜냐? 사안이 극명하게 다르고 김건희에 대한 공격은 모조리 날조고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계속 더 심한 비중을 이 이재명과 그 가족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보도의 한 20, 30배 이상을 김건희한테 할애를 하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입장만 계속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방법이 과연 뭘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얼렁뚱땅 시장 다니면서 막걸리나 처마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선대위 조직을 혁파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당선되더라도 윤석열은 그 순간부터 식물 대통령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식물 대통령.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해야 180석의 바른미래당 계열 다 해서 200석이 넘을 겁니다.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먹히는 거고 감히 윤석열 하는 일에 토를 달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지고 어설프게 이기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이기면 하드코어적인 지옥도가 펼쳐질 거고 윤석열이 이기면 소프트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단지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을 그 지옥도를 얼마간 늦추는 정도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걸 보니까 원희룡이가 지금 계속 이제 이전부터 이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핵심 관계자들이 이유도 모르게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엄중한 시국에 오늘은 뭐 호남 갔다면서요? 지금 그 가치관이 갈 때가 아니라니까? 뭐 흔히는 뭐 수신제가 치고 펀치나라고 했는데 수신은 뭐 믿을만 하죠. 근데 제가 그죠? 그것도 믿을만 해요. 근데 치국을 하려는데 그 제가 가는 지금 그 자기 사적인 가족은 됐는데 요 국민의힘 야당 내에서 야당의 재간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 그냥 지금의 어떤 윤석열의 모습은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해놓고 어찌어찌 흘러가면 필패입니다. 필패. 여러분 주변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 저번 주 토요일 날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뭐 충격은 아니죠. 막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그런 답변들을 들었어요. 둘 다 꼴보기 싫다고. 둘 다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투표 안 하죠. 투표 안 해요. 그런데 둘 다 꼴보기 싫어? 물론 저도 이제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요. 이런 개초밥 새끼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렇게 분탕을 치는데도 그걸 계속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다음 주까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저도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진짜 계속 이런 분당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 다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재명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단 저나 더 대표 형님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그 한 방 때문에 그 압도적인 지지가 가능했었는데 그거 지금 울산회동 이후로 다 까먹었거든요. 아까도 저기 지금 유튜브 보면 뭐 아직도 뭐 45%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이겼다고 굳건하다고 얘기를 쳐 씨부리던데 그 새끼들도 지금 간첩 새끼들이에요. 지금 한두 개 빼놓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30% 중반에서. 이걸 다시 이전으로 회복하고 더 벌리려면 윤석열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전국 쳐돌아다니면서 할 게 아니고 당장 내부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내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새끼들을 믿고 윤석열을 찍어주겠어요? 아니 집안 당속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놈한테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하라고 시켜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빨갱이들 보세요. 어쨌든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어차피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이걸 안 떠들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뭐 그 어떤 대장동 할배 아니라 저 자기 아들들의 그 뭐 막말로 지금 상황에서 강간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터진다 한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변화 없어요. 조중동이 종편이 김건희 갖고 지금까지 떠드는 그 이상으로 떠들어줘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절대 할 리가 없지.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뭐 이준석 잘랐다, 막 윤석열 뭐 끝났다, 뭐 그 미친 새끼들, 미친 새끼들. 진짜 내기 한번 할까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하드코어적인 지옥도, 소프트한 지옥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평안만 되시기 바랍니다.